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 청로동 통합 추진의 집행부의 새로운 뉴페이스 최지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8번에서 9번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한 어떤 개발과 사업 유형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지금 저희가 지난 3월 통합 추진위원회 발표 이후에 공모 신청을 접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행 사항을 이민봉 대표님과 통합 추진위원장 이유봉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유봉입니다. 저희가 그간 이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그동안 이제 8월 30일 날 구청에서 주관해서 모아타운 설명회가 청로동 마사회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서울시로 올려서 심사 중인데, 지금 이제 도중에 자꾸만 이제 루머를 뭐 반려됐다 뭐했다 퍼뜨리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아타운은 아시다시피 모아서 하는 거지 별도의 모아타운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집행부에서 좀 여러 가지 규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청로동 주민이고, 저희도 토지 소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돼야 저희도 잘 되고, 그런 입장에서 모인 우리는 그 하나의 집합체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거나 그 알바들 써가지고 가가고 방문하면서 동의서를 받는 행위 자체가 그 목적이 빤한 겁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을 뜯어내겠다. 결국 저희는 전부 무보수 봉사직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타 세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좌대면 형식으로 이제 자꾸만 모이는 이유가, 지금 12, 4, 5 구역은 이미 동의율도 넘치고 조만간 자체적으로 조합 형성의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6구역은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도 주민들이 화합을 못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못하게 됐고, 결국은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재개발 승인이 취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의견 합치가 안 돼서. 그래서 6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12, 4구역, 5구역은 추가적인 조합 설립의 길로 들어가 있고, 6구역은 추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언론에도 이제 곧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되면 나오겠죠, 서울시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6구역까지 통합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지금 A급 건설사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현대건설 포함해가지고 어저께는 현대건설 설계하는 업체들도 왔다 갔는데, 이게 대형화될수록 여러분들 이득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소위 그 비례율이 올라가가지고 분담금도 이제 거의 없는 그러한 이제 기법을 저희가 선사해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많이 모일수록 좋은데 모아타운은 한계가 10만 스퀘어미터예요. 평방미터. 3만 평입니다. 정확히. 3만 평 안에서는 모아타운이 2개가 형성이 안 돼요. 인허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따로 모아타운 하려고 해가지고 해봤자 저희한테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뭘 요구하겠지. 예? 들어간 장애 수고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염두에 좀 두시면 좀 좋겠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우리 집행부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여기서 많은 그 질문과 실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걸 많이 전파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일이 어느 건지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집행부 젊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좀 노력을 더 배가해서 80%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민규입니다. 지금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회를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은 그 기존에 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나씩 다 모아서 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가장 지금 밀고 있는 이 재개발 방법인데, 모아타운 자체가 지금 기존의 재개발들은 보시면 아파트들이잖아요. 전부 아파트인데 철거 방식으로 해서 전부 말씀이 자꾸 꼬이네 죄송합니다. 모아타운은 아파트는 250% 정도 2종이나 3종에 250% 정도로 용적률을 줘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데, 자 모아타운은 변동 사례를 보면 넘겨주세요.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변동 사례를 보면 308%까지 줬습니다. 그 용적률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 범위죠. 그러면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30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한 50%를 더 주게 되니까 사업성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잠정적으로 100개 정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70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이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때 8월 30일 날 설명과 같이 저기 8월 30일 날 설명과 같이 올해 안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아타운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변동 사례예요. 이거는 변동이 시범구역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들도 308% 9% 줬기 때문에 서로 정도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혁신적인데 이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커뮤니티 시설부터 지금 3만 평 규모로 할 때 3만 평 규모로 할 때 저런 커뮤니티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저희 천호동 지역은 천호동 조감도 보시면은 이게 천호동이 지금 현재 지정된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동아하이빌 밑에 천둥초등학교 있는데 한 4,000평 정도를 7개 구역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줬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 2구역은 지금 빨리 움직여갖고 조합이 형성이 돼서 가고 있고, 나머지 구역들이 약간 좀 불협화음들이 있어요. 그 불협화음들이 왜 있냐면은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역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10여 차례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다 갔으니까 주민들 간의 그 협의가 잘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걸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 4, 5, 6 지역 사업체 검토잖아요. 이제 구역부입니다. 신청은 보시면 5-2구역이죠. 조경 이름 빠진 상태에서 신청을 했어요.
여기는 빠진 상태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 모아타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강서구 쪽에서 3개 구역으로 시작을 해서 8개 구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확대를 해줘요. 자, 그건 어디까지냐? 아까 말씀하신 10만 세대입니다. 10만 평방미터 미만은 다 확대를 해서 갈 수 있게끔 그 법이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6구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신속통합 기획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6구역 단독으로 한다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시에서 정확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만 평방미터 미만의 2개는 없습니다. 자, 인접지역 2개를 내준 지역은 있습니다. 그거는 10만 평방미터가 넘을 때 그때는 2개로 해줍니다. 그러나 10만 평방미터 아닌 때는 2개가 없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합쳐서 오라고. 그러니까 통합 모아타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신통 보십시오. 대산지 선정 공모예요. 주택자 후보지 수십오지 만내문에서 나와 있죠. 제외 대상,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시공동 복합사업 등등 타 공무원 신청 등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신속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근데 하겠다고들 저래요. 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1구역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8월 30일 날 구청이 자기들 주관으로 세웠고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 신청돼서 올라갔고 그러면 법상으로는 신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구역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도 나오잖아요. 모아타운 대상지 성목 선정 공모라고 딱 나오잖아요. 자,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경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역으로 충족한 지역. 자, 우리 지역이에요. 면적 10만 미만. 딱 저희가 한 9만이 조금 9만에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다 포함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후도가 50% 이상의 57%. 자, 우리 전체로 따지면 노후도가 건 80% 이상이고요. 심한 데는 92%까지 나옵니다. 6구역 같은 경우는 92%고 4구역, 12구역은 90%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집이 지금 너무 낡았다는 거잖아요. 그 솔직히 골목길에 앰뷸런스 못 들어가고 소방차 못 들어가는 골목 많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불나고 이러면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모아타운이고, 자, 오세훈 시장이 말씀드렸죠. 제가 드린 말씀이 오세훈 시나 서울시가 얘기를 하잖아요. 5년 안에 입주시키겠다고. 자, 말씀드려요. 5년 안에 입주입니다. 사업 진행이 아니라 입주까지. 또 근데 다른 분들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오늘 하는 이유는 6구역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신속통합은. 자, 우리가 신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법이 딱 나와 있는데 계속 우겨요. 그리고 단독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은 뭐 내일 설명회 하시겠다는데 6구역 분들 저희는 거기 안 가요. 뭐 가면 못 들어오게 하겠지. 왜? 거기 6구역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데 6구역 분들 가셔서 말씀 꼭 하세요. 서울시에서 정확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같은 지역에서 2개로 신청을 합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만 평방미터 아니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합쳐서 오라고 할 겁니다 라고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2개를 내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대. 야,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대. 뭐 자기는 신이에요?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허가 안 해줍니다, 서울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 만들어진 거고요. 또 보시면은 시행사업자 이거 사업시행사가 조합인 경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 내용이에요. 단독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자꾸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주민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같이 움직이는 집행부가 마음 붙이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런 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 토지증 소유자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토지증 소유자 몇 분하고 배탁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단독과 통합의 차이. 자, 1000세대하고 2500세대예요. 그러면은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규모, 현대가 들어오든 삼성이 들어오든 어떤 데가 더 유리할까요? 2500세대가 훨씬 유리하겠죠. 공사비도 더 내려갈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광로하고 동해라는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6-2 구역은 아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닙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6-1구역 여기까지만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신청은. 왜냐면 30%가 빨리 돼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놓으면 제가 말씀드린 확장. 자, 강서구 쪽에서 3개로 시작해서 8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8개가.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6구역은. 근데 왜 6-1만 먼저 넣냐? 빨리 공모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100개 정도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70개소가 됐어요. 우리만 모아타운 하는 게 아니에요. 천호동만. 서울시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몇 개 안 남았는데 빨리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하고, 자, 10만 평방미터 미만이면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6구역에 대한 6-2에 대한 편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시위원회가 열리고 이제 뭐 2주 하면서 그다음에 도시정비를 하잖아요. 그때 포함을 해서 다 다시 그립니다. 6-1을 빼면 한 몇 가구가 나와요? 6-2가 빠지면은 한 500가구 정도, 600가구 정도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1900에서 한 2000세대 정도가 나오죠. 더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구역에 따라서 다른데. 예. 왜냐하면 빠져나가면 또 거기 도로를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요. 예. 근데 보시다시피 이 구역도를 보셨을 때, 자, 뭐 예를 들어서요. 이게 한정을 묻혀서 보면은 약간 뭐 빠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은, 자, 이거는 구역이 단지로 보시면 돼요. 단지. 자, 아파트 가면 1단지 있고 2단지 있고 쭉 단지가 있잖아요. 그 단지별로 보시면 모양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내일 또 6구역 분들 하신다고 하는데, 또 단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6구역에 사시는 분들 가서 말씀을 하세요. 서울시가 안 해준다고 했다. 그럼 제가 얘기했다고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저기 있는 분들 일로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네,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시고, 예, 너무 오셨고.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분말을 말씀드리면, 요 6-1에서 요 구역 있죠. 요만큼. 요 기수요. 요만큼. 저기 동의서 4장만 더 받으면 저기도 30%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도 포함이에요. 그러면 위에 이만큼 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6-1구역이 편입이 되면서 나머지 구역이 3만 평방미터가 안 돼요. 자, 모아타운을 신청하는 그 평방미터 구역이 3만 이상의 3개소 이상이에요. 근데 6구역이 6-1이 우리한테 편입이 되면서 3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진행이 안 되죠. 죄송하지만 6-1구역은 이론이 없습니까? 그 반대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네, 많이 오셨죠. 자, 100% 찬성은 없어요. 몇 분 정도 오신 거예요? 6-1이랑? 6-1이 지금 30% 훨씬 넘었죠. 우리 쪽으로. 예. 그래서 신청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계속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답을 하고, 뭐 설명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다 아시니까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6-1과 6-2는 통합 모아타운에 정확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재 신청만 6-1이 들어갔을 뿐이지 6-2구역까지 전부 다 해서 9만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통합 모아타운 2,500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몇 분 모여가지고 그 외부 세력들 들어와서 계속 방해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가서 정확히 물어보시라고 제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이렇게 6-6구역만 따로 하겠다는 세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담당관이 뒤로 넘어가요. 무슨 소리라니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다. 통합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만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10만 평방미터 미만은 그렇게 들어와도 저희가 통합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서울시가 그렇게 해줄 거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분도 폄하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자, 왜 안 되는 거 알면서 그 세력들은 계속 추진을 하느냐. 뭐 모종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토지중 소유자분들과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루어져서 가야지 다른 세력에 들어와서 가면은 괜히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아시잖아요. 자, 통합건축심의위원회 열려갖고 건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면은 사업이 더뎌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수하게 토지중 소유자분들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되고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와갖고 80%를 받고 S가 가고 다 하겠죠.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발생해요, 돈이. 사람이 움직이면 다 돈이 발생합니다.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청구하겠죠. 근데 그 안 되는 일 가지고 돈을 쓴 거를 우리한테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되는 일에 돈 쓴 거는 당연히 청구하면 줘야 되는 돈이지만, 안 되는 일을 갖고 자꾸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리, 말도 안 되는 법리 가지고 계속하고.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건축을 할 건지 제가 도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6-1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왜 먼저 6-1만 신청을 했냐? 자, 먼저 지정을 받아놓는 게 빠릅니다. 자, 확장은 되지만 100개소 이상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70개가 됐는데 6-2 거기 계속 30% 기다리다가 언제 신청합니까? 해놓고 신청을 해놓고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서구가 그렇게 했어요. 3개소로 시작해서 8개 구역으로 돼서 마무리가 돼서 지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도 우리도 그 똑같은 방식을 한 겁니다. 먼저 6-1까지만 넣어서 신청을 하고 6-2는 확장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가 열린 거고요. 자, 6-2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예? 6-2는 예. 저기가 얼마나 들어왔냐고. 지금 6-2 그거는 뭐 동의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절반 남았잖아요. 여기 절반 남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반이 좀 넘죠. 여기가 4장만 더 들어오면 30%가 넘어요. 그쪽은 1이 아닌가요? 네, 1인데 이일은 그다음에 하나도 안 6-2는 들어왔어요? 아유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도 10% 이상 15%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쪽은 왜 그러냐면 신속 통합을 하겠다는 분이 거기 살아요. 네. 여기 어디 빌라 네, 하나 갖고 맞아요. 있다고 네, 들었어요. 빌라. 예. 근데 그분이 진행을 하시는 신속 통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 신청 중이거나 타 방식의 재개발 방식의 공모 신청 중이거나 공모 신청된 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6월달에 연번동에서 신청했는데 아직도 연번동에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청은 커트를 못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국민이고 우리도 국민이니까 어떻게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쪽에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상황 네, 해줘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떠들어대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6구역 사람들을 선동을 어떻게 하냐면 5구역하고 12구역 4구역 쪽에서 용적률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뺏어가고 여기 나오는데 용적률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노후도를 뺏어가고 그 다음에 비례율을 뺏어간다고 그래요. 자 6구역하고 12, 4, 5, 6구역은 조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끼리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도 돌려받는 것도 돌려받고 그 6구역끼리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용적률을 이쪽으로 주고 뭐 돈을 주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없는 말을 만들잖아요. 원래 법대로 해야 되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을 만들어. 없는 말을 만들고 법이 안 되는 거를 만들어. 그래서 주민들을 선동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선동질이잖아요, 한마디로. 주민들끼리 갈등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아니 같은 모아타운인데 왜?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했어요. 통합모아타운에 들어와서 니들끼리 해라. 어차피 6구역 분들하고 다 상의해서 좋은 분들끼리 상의해서 조합은 6구역만 따로 하는 거니까 해라. 근데 왜 굳이 따로 하려고 하냐?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하면 늦는다? 그 사람은 30% 못 모았어요. 못 모았으니까 신청 못 했죠. 그렇죠? 저희는 30% 모았잖아요. 자, 5-2 같은 경우는 40% 넘어가요, 지금. 5-2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가요. 그럼 그쪽 돈 계속 또 할 수도 있고, 지금도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동의서 받는 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걸로 바뀝니다. 연번으로 해서 조합 동의서로 바뀌는데 지금 받아놓으면 전화번호도 있고 또 받기 쉽잖아요. 조합 동의서 받기가. 그래서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늦는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더 빨라요. 훨씬 더 많이 동의서 받았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없다? 그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들 참 바보로 보는 거예요. 아니 1000세대하고 2500세대하고 어떻게 사업성이 같아요?
자, 공사비가 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떨어져요. 세대수가 다르면. 그리고 뭐 1000세대 이상이 현대 온다 그러는데 지금 모아텀이 70개가 선정됐습니다. 건설회사들이 난리예요. 이거 할까 말까. 애들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물만 보기만이에요.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건설회사들이. 자, 중소건설사는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현대나 삼성이나 포스코나, 그러니까 GS가 좀 이상해졌죠. 뭐 순사의 자해라고 해갖고 이놈들 철근을 빼먹는 바람에 좀 이상해졌는데 GS 빼고라도 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브랜드들 그 사람들은 봤을 때 1000세대 가겠어요? 2500세대 오겠습니까? 2500세대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메이저 쉽게 말씀드려서 5대 브랜드를 하려면은 1000세대 가지고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70개소예요 지금. 100개소 되면은 건설회사가 골라갑니다. 더 좋은데 그 건설비 올려요 자기들. 왜? 여기도 해달래 여기도 다 해달랬는데. 자 근데 서울시내 한복판에 예? 더블역세권에 그다음에 한강 가깝지 다 있잖아요. 선호동은 고속도로 바로 타지. 이 입지에 2500세대예요. 현대 삼성 옵니다. 1000세대 안 와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공사비도 1000세대 짓는 거 달라요. 그렇죠? 2500세대. 그다음에 자 서울시가 375억을 주차장 및 이 공공시설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1000세대하고 우리 1500세대하고 따로 갔어. 그러면 주차장 따로 파야 돼요. 그러면 여기 750억 여기 750억 줄까요? 아니에요. 350억, 375억, 370억 아니에요. 싸게서 줘요. 근데 승인이 난다고 하면 근데 날 리가 없지만 그럼 공사비 자체가 달라지고 자 입구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차 공간도 협소해지고 공사비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사업성이 자기들이 더 좋다는 얘기가 돼요? 아닌 거죠. 이건 객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저쪽은 뭐 허가가 안 나오는가 어쩐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좀 다시 떼줘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부천면로예요. 이 도로가. 근데 우리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허가가 여기 있는 상가들이 안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상가 없이 가야 되는데 12구역은 상가 때문에 뭐 자기들을 끼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자 말씀드릴게요. 그럼 유경갈비 쪽에서 내려가잖아요. 거기 금은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판다고 했어요. 저 강남 사는데 젊은 애예요. 만나봤는데 자기는 뭐 그것 때문에 팔게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상화 박사님이라고 경제학 박사님 땅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셔갖고 요번에 상속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와서 도장 찍으셨어요. 경제학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했죠. 그 다음 그 옆에 신경외과 있습니다. 아시죠? 신경외과.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뭐 괜찮다 마지막에 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종동물병원 도장 찍으셨고 그 다음에 영림내과가 30분이에요. 거기 절반 이상 다 오셔갖고 도장 다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제쳐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생들 상가들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의를. 근데 그게 동의 안 해준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왜 동의를 해주시냐면 저 도로가 아시다시피 편도잖아요. 편도 1차선이잖아요. 저게 이제 3차선, 6차선 도로로 바뀌어요. 서울시가 26년까지 저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개축도 안 되고 개보수도 하나도 안 돼요. 저러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도로로 확장됐을 때 서울시가 보상을 해주는데 시세대로 다 해줄까요? 누가 그건 다 하잖아. 그 시세대 안 해주잖아요. 그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 지금 영림내과까지 뒤로 그게 정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m, 3m씩 다 들어가야 돼요 뒤로. 그럼 건물이 어떤 건 건물이 아예 없어지는 건물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서울시 보상이 얼마나 받겠어요? 다 못 받아요. 근데 모아타운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뒤로 해주고 그럼 서울시는 해결이 되잖아요. 자기들 수건 사업이 도로 확장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인생이 더 오겠죠. 자, 뭐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주택을 좀 더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도로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가 또 틀렸죠. 계속 틀리잖아요. 자기들이 우기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법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주민들에도 안 맞고. 더 심한 건 신통기획입니다. 신통기획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나 그 설명을 한 번 봤거든요. 모아타운 하면 내 재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자, 신통은 지금도 아시다시피 저기 성당 있죠. 그 뒤쪽으로 신통기획이 허가가 됐어요. 거기 옛날부터 이제 추진들을 오래들 하셔갖고 신통기획을 갔기 때문에 추진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220%, 215%밖에 안 줬어요. 25층 미만이고. 근데 모아타운은 35층 이상에 308%까지 줍니다. 근데 왜 신통을 해요? 모아타운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더 많이 주는데. 그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 50% 더 줬어. 천세대의 50%는 이게 100의 50이 아니라 300의 50이잖아요. 한 150세대에서 200세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자, 아파트 일반 분양가 암만 싸도 10억은 하잖아요, 우리나라. 84, 서울시, 그쵸? 그러면은 그게 천세대 중에 150세대, 자, 우리 하게 되면은 2500세대니까 한 300세대 더 늘어나죠? 300, 한 340, 50세대 되죠? 그걸 왜 더 지어서 팔잖아요. 그럼 그 돈만 해도 3,500에서 4,000억이에요. 그 돈 가지고 자, 세입자들 내보내시 그대 쓰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 낮추고, 그다음에 보상도 빨리빨리 해주고, 그래서 사업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그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조합이 부자, 가난한 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재개발이 늦어지는 건 뭐냐면 조합이 돈이 없어요. 사업성이 별로 떨어지니까. 근데 이 나가는 사람이 돈 많이 달래. 못 주거든 계속 싸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 아, 알았어. 나 얼마로 딱 책정하자. 왜 기준사 이제 산정 기준하고 이제 그거는 다 감정을 하겠죠. 근데 박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자 대책도 있고 다 대책이 있는 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아까 깔아놨어요. 잠시만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컴퓨터가 좀 저기하고 호환이 안 돼가지고 보면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깔아. 컴퓨터가 출력이 안 됐는데 아까 됐었잖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12사구역만 먼저 그려봤어요. 처음에 12사구역만 그려가지고 해봤는데, 네, 요렇게 해봐봐. 12사구역에는 해공체육관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해공체육관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수희 구청장이 이거 재건축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게 재건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체육시설은 8m 이상의 도로를 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시고 다시 지을 수 있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8m 도로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동구도 어떻게든 저거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민간개발이 들어가면 다 어차피 다 부시고 다시 짓잖아요. 도시적에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해공체육관을 옆으로 뺐습니다. 그렇고 해공체육관이 원래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요게 12사구역 이쪽만 이렇게 한쪽만 한 건데 요걸 1단지로 보시면 돼요. 단지를. 그래서 이런 단지가 계속 간다. 요게 13,000 정도 되거든요. 13,000. 그러니까는 뭐 한 4,000평, 뭐 4,000 몇백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단지가 해서 한
10개 단지? 10개 단지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거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조감도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계한 게 뭐냐면 자, 여기를 놔두세요. 이거 올려주시고 더 올려주시고 위로 위로 아니 내리잖아. 올려야 돼. 더 올려줘. 더 올려. 이거 올려. 요거 그림 나오게. 보시면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보시면은 앞에가 상가가 9,000면도가 상가가 되겠죠. 그리고 해공체육관은 자 보시면은 이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저게 파티오라는 거예요. 저게 특허입니다.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고 내 아파트에 정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크기가 거실 크기만 해요. 그것도 높이로 2층으로 2개 층을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요즘 가다 보면 송도 쪽, 인천 송도 쪽 가다 보면 이렇게 지은 건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지을 거고 상가가 앞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해군체육관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구민 거잖아요. 다 구민들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중흥에 수영장 있는 거 그거 구가 샀어요. 그 중흥 애들만 쓰는 게 아니고 강동 구민들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해군체육관이 또 생기죠. 그럼 우리 단지 내에 체육관, 수영장 다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많이 좋아지죠. 자, 해군체육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쪽 끝에 요 끝에를 1층으로 놓고 이렇게 내리면 엘리베이션 차이가 한 7m에서 8m 납니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해군체육관이 지하가 돼요. 근데 보기로는 2층 건물이야. 보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공체육관을 어떻게 줬냐면은 아까 좀 넘겨보세요. 네. 보세요. 배드민턴장 상부 여기 배드민턴장이잖아요. 있죠? 주차장 있죠? 지금 현재 해공체육관을 600평을 쓰고 있습니다. 지상까지 다. 근데 저희가 1,400평으로 만들어줘요. 또 올려보세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있고 옆에 보면 드론 경기장에 헬스클럽에 GX룸에 탁구장에 뭐 샤워실에 다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해공체육관 너무 오래된 거 아시죠? 저게 옛날 파이로트 농구단 그 체육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드론 경기장인데 요즘 어린아이들 드론 경기장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벽으로 암벽 이거는 저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생활체육과에다가. 그거는 이제 생활체육과가 안에 이제 완전 다시 잘 짜겠죠. 근데 이걸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좋아들 하더라고요. 네. 오래된 거 600평을 쓰느니 새 건물 1,400평을 쓰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해공체육관이 매년 몇 억씩 들어간대요. 안전등급이 D등급이에요. 벽돌고무 저거 엄청적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수를 하니까 돈이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새 걸로 지어주면 저분들이야 좋은 거고 우리도 또 용적률이 안 들어가서 아파트 더 지었으니까 좋은 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게 네. 베란다 쪽에 텃밭 같은 거 심는다는 거. 예. 그게 파티오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 보면 보세요. 아니 해공체육관이요. 예. 새로 치면은 그 지금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렇죠. 그 자리에서 바로 옆으로 빼서 그냥 가운데 들어가면은 좀 그러니까 아까 그 해군체육관 좀 이거 내려봐. 아니 내려. 자꾸 올라가. 내려봐. 자꾸 올라가.